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메가트렌드 전력 설비.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때문에 전력 인프라, 또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ETF도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인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할 때 2, 3년 후에 실적을 땡겨오면서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서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주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를 타게 되면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다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도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건설하게 되면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전력 인프라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여러 기업들에게 제가 직접 IR 담당이랑 전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2023년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 2023년만큼 퍼포먼스를 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때만큼의 성장률을 내주지는 못하겠지만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훨씬 더 또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수주받았던 것만 정상적으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사실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함께 이제 거머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전기차만 보여야 되겠지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인프라의 한 70%가 이미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구리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전선 관련 종목, 전선 가격이라든지 케이블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전력 인프라 시장은 생각보다 상승세가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지금보다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 대장주라든지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오신 이슈처럼 ETF 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종목 선정에 사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ETF를 매매하셔도 됩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정 종목을 잘못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물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방적인 산업 방향성을 봤을 때는 투자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ETF를 매매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스마트하게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두면서 이제 매집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전망을 유지하고 계신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관련주들 오른 상태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도 높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대장주격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이 붙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막연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폭등세를 연출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부 북미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반등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제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후발주로서 따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따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의 뭐 눌림이라든가 약간 쉬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보셔도 될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되 여전히 저 역시도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전력설비 중에서도 변압기도 있고 전력 케이블 쪽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네, 투자를 할 때 변압기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변압기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잘 움직였던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게 송전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송전망에서 전기를 받아서 다시 각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공장에 뿌려지는 걸 이제 배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송전망 쪽에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먼저 교체 주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망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송전망이 먼저 교체 주기가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움직였지만 그 후속으로 결국에는 배전망도 따라서 교체 주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덜 움직이긴 했지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도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 외에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실적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룡전기처럼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8%가 나옵니다. 다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나마도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변압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송전망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업황 대비 그리고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가 못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가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내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은 재룡전기와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의 탑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LS 일렉트릭을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LS 일렉트릭은 이제 송전망보다는 이제 배전망 쪽으로 이제 사업 비중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그 규모 자체도 송전망보다는 배전망 쪽에서의 시장 규모 자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더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주가가 한 13만 원까지 갔다 밀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급락했던 요 위치는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때문에 그 사업 부분들 밀렸던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전망과 송전망이라는 재료 자체를 거의 주가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반등에 나서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재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겠고 워낙에 지금 이제 이 전력 기기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차원에서도 이 배전망과 이 전력 기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부분들은 조금 뒤로 빼고 앞으로 이제 전력 기기 쪽에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LS 일렉트릭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면 주가가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 측면에서 LS 일렉트릭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